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생활 누기식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결국 비슷한 시간에 준비를 했네요. 어째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슈퍼러닝 시스터님이 들어와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기식입니다. 예, 정다영님, 늦은 시간에 다시 같이 해주시는 게 감사하죠. 저는 이 부모 컨텐츠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이게 이 시간이 좀 너무 늦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빠른 날을 찾기가 또 빠르면 너무 빨라지더라고요. 한 7, 8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건 또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그거를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여튼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특별히 신청극장이나 이런 거를 코너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하려고 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대장님 아이가 좀 늦게 자는 편인가 봐요. 11시 20분인데 근데 사실 그 성장 호르몬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10시에서 2시 사이 제일 많이 나온다, 11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는 그 다음날에 활동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너무 전쟁처럼 억지로 재우려고 하거나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요즘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해주시니 제 마음도 한결 가볍고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들어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적절히 근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 만지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워낙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상 방송을 좀 송출하면서 밖에 볼 수가 없는 면이 좀 아직은 있어서, 제가 아직 완전히 이걸 잘 다루질 못해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을 딱 10시 30분 이렇게 딱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만 10시 반쯤 시작했는데 난 먼저 시작해서 얘기가 막 하고 있고 이러면은 또 좀 서운하실 수도 있고 해서 대략 한 11시 반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사담 내지는 만담, 사실 오프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프닝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가벼운 이야기들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마 이야기로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요번 주는 장마 이야기를 하기도 뻘쭘하고, 장마는 안 온 것 같은데 열대성 스콜은 오는 것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은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쯤은 그 소나기가 창을 때리는 그런 경험을 요번 주도 어김없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월요일날 그 TV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촬영한 동상이몽의 그 촬영분이 지난 월요일날 공개가 됐습니다. 또 어떻게 공교롭게 제가 그 동상이몽 그 본방송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본방송을 봤었죠. 보고 조금 의외였던 건, 되게 이제 제가 상담하는 그걸 장면을 찍는 프로그램들은 대개는 앞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상담의 내용으로 바로 쑥 들어가는데, 동상이몽은 특이하게도 그
인트로 부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부터 다 방송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얘기까지 이렇게 보여줄 방송 시간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법 긴 시간 동안 전파를 타고 소개가 돼서 제가 상담하는 방식이나 방법들이 좀 많이 더 노출이 된 그런 방송이긴 했습니다. 뭐 그 노출됐다는 게 특별히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반대죠. 오히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또 새삼 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도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특이했었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화면 뒤쪽으로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 시청률이 좀 잘 나오는 프로그램답게 여러 대의 카메라 그리고 직접 들어와서 뒤에 파티션을 치고 뒤에서 이렇게 찍는 촬영 감독님도 계시고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됐었고 또 한쪽 저희 클리닉의 한쪽 방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카메라들을 컨트롤하고 편집 커트를 넘기면서 찍는 이 콘솔 팀들이 들어올 정도로 아주 그 많은 장비들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촬영 세팅하는 관계로 저희가 저희 쪽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기로 돼 있었던 분 한 분이 일정을 변경을 해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정을 또 잘 변경을 해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병원 이런 클리닉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쓰이는 게 이 공간이 어떤 심리적 도움, 치료를 받으러 오는 공간인데 그런 주객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늘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조심한다고 하지만 또 100% 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쓰였었는데 동상이몽 하면서도 작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켈리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동상이몽 김성은 정조국 김성은 부부 편이 그 촬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인트로는 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베이지님 안녕하세요. SMJTV님 중국인데 방학을 시작했다고요. 드디어 여름방학을 시작하는군요. 근데 한국을 못 나와서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TV에서 동상이몽 보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켈리님 보셨어요? 어땠어요? 제가 하나 느낀 거는요. 제가 은근히 팔동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이런 팔동작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종종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조금 절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초반부를 이렇게 내보낼 줄 몰라서 너무 프리하게 했던 게 좀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반갑습니다. HSJ님, 이사 팅커벨님도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또 출석하셔서 인사해 주시니까 반갑고 기쁘네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동상이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정조국 씨는 제주 유나이티드 프로축구팀의 코치로 있고 이제 김성은 씨랑 새 아이는 서울이죠. 뭐 서울 정확하게 주소지가 서울은 이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생활을 하죠. 생활하는데 거기에 아주 듬직한 장남 태아군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 그 아이가 과연 심리적으로 이렇게 의젓하고 엄마와 동생들을 잘 챙기는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정말 괜찮은 걸까? 이게 이제 그 제작진과 또 부모님들 스스로의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보면은 그 친구가 되게 축구도 잘하고 뭐 어른스럽고 다 능력이 많죠.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실제로 집안에서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국어가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선생님이 마음 상하실까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데서 그 학생이 얼마나 배려심이 큰 아이인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좀 어른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아이고 천진난만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지 알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럴 나이인데, 그렇게 배려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빈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뭉클해하고 기특해하고 한편으로 그래서 안쓰럽고 이런 이제 장면들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도 그걸 걱정하셨고, 정조국 씨랑 김성원 씨도 그걸 걱정하셨고, 이게 아이가 그렇게 너무 어른스러운 게 이게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나왔던 어떤 개념 이슈가 뭐냐면 부모화, 페어런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부모화라는 개념을 요번에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부모화라는 거는 두 가지 영역의 부모화를 말합니다. 첫 번째 부모화는 물질적 부모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계시더라도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을 서포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아이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년가장, 소녀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팀을 먹여 살리면은 어린 선수가, 커리어가 짧은 선수가 먹여 살리면 소년가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인기를 얻게 된 연예인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스토리를 보니까 소년가장의, 소녀가장의 스토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부모화의, 물질적 부모화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있기도 하지만 부모가 선택해서 그런 상황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물론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장담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아도 보통의 우리의 가정 내에서도 이런 부모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모화를 우리는 정서적 부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 노릇을 해야 되겠다,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의 중심은 나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내가 부모님이 잘 못하시는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쪽 부모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기도 하고, 동생들한테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자기의 정서적인 그 표현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이들이 우울해지기도 쉽고, 불안해지기도 쉽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일어나게 되면 일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화를 아이들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긴 해도 부모님들도 기특하고 고맙지만 이게 아이들한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모르고 지나가고 묻히고 지나가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 방송 끝나고 제가 이 인터넷 클립에 올라오는 뭐 제작진 홈페이지에 가본 건 아니고 그 댓글들을 좀 봤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그 태아와 같은 심정이 많았다, 또는 태아보다 더 어떤 부모 노릇, 부모와 이런 거를 하느라고 사실은 마음이 참 힘들었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사실 좀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감수성이라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 일반 시청자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촬영을 좀 보람있게 생각하고 임했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야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거고, 뭐 이렇게 김성은 씨한테 말씀드린 솔루션도 또 방송에 있는 건데, 이제 이 기러기나 이렇게 주말 부부 하시는 부부의 어머니들 또는 주 양육자가 번아웃이 많이 돼요. 내가 이 배우자를 서포트하는 것도 잘하고 싶고, 또 애들도 그렇다 키우고 싶고, 또 이제 일이 있으면 그 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완벽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번아웃이 사실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포기할 걸 정하는 지혜와 용기, 이런 것들이 사실 꼭 필요합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아니죠. 방송에서 촬영 때는 얘기를 했는데 방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버님의 역할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 이 방송에서는 뭐 분량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 혹시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뭐 무조건 엄마가 다 잘하라는 거냐,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역할이 없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뭐 제주도로 가야 된다, 서울로 뭐 팀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아버지의 역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축구엔 되게 진심이신 편이셔서 아들의 축구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에 너무 자신이 이렇게 엄격하게 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꼭 그 아드님의 태아의 운동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일지를 좀 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고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모라는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되게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나는 가까이 있을 수 없으니 난 못해, 그러니까 미안해, 뭐 나중에 우리가 잘할게, 이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합니다. 계속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하려는 아버지의 노력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죠. 자, 뭐 그렇게 솔루션을 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참 궁금하긴 한데요. 방송에서 계속 그런 쪽이 보여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좀 이렇게 바라볼 생각입니다. 자,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혼자 수다를 떠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 인사를 해주셨네요. 금견님 안녕하세요. 수연님도 안녕하십니까. 유미님, 미미님, 김코코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이 동상이몽 이야기로 수다를 시작했지만, 꼭 뭐 동상이몽 이야기를 뭐 주제로 삼아서 뭐 컨텐츠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근황도 이야기할 겸,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겪었던 뒷얘기도 얘기할 겸 뭐 그런 얘기들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묻고 싶은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토유님, 예, 무토유님 맞죠? 예,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채팅창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랑 좀 잘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예, 조금 더 편하게, 예, 여러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채팅창을 조금 더 잘 봅니다. 제가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서 살짝 자랑을 좀, 예, 했습니다. 예. 자, 정은정님 안녕하세요. 예, 라이브 처음 들어와 본다고요? 예, 육아 퇴근하고 오셨다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아 퇴근, 참 절묘한 단어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해요. 그죠? 예, 아이들과 있는 것이 힐링이고 휴식이고 재충전이어야 되는데, 미션이 되고, 예, 또 하나의 업무와 과제가 되는 게 현실인 부분이 있어서, 참, 예. 하여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 라이브가 육아로 지친 마음이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죠. 예. 그래서, 네, 저도 이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뭐 진료로 지친 몸까지는 거창하지만 어쨌건 11시에 저도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과 요 시간 딱 갖고 가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꽤 늦는데 그 시간이 되게 편안하고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이 너무 잠기고, 뭐 막 텐션이 떨어지고 졸려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 계속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켈리님이 오후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자꾸, 예, 불러서 정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켈리님 계신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정선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외국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깨달은 건데 제가 세상에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여행이더라고요. 저는 출장 때문에 가고 일 때문에 가고 그래서 짧게 갔다 오고 해서 별로 그런 것들 즐긴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못하게 돼서 그런지 그게 참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자, 미미님이 오늘 질문 궁금한 거 하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집중력이라는 게 좋아하는 걸 오래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능검사상 IQ는 높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몇 시간 푹 빠져서 하고 싫어하는 건 조금도 못 참거든요 하셨습니다. 이 지능검사를 사실 프로파일을 보면요, 이게 주의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호불호가 분명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건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딱 미미님이 주신 얘기만 가지고 딱 보면은 이게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호불호가 강해서 그런 건지를 딱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능검사상에서는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건 또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지속 가능한 힘을 기르는 방법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습이에요. 연습.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조금씩 참고 오래 하는 걸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걸로 시킬 거냐는 거죠. 어떤 걸로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구몬이요, 학습지요, 웅진? 네, 뭐 학습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학습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가 학습지를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참는 거를 연습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니요 선생님, 지금 주의력이 하기 싫은 거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기 싫은 걸 해야 되잖아요. 이 맥락이 좀 필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기 싫은 일이란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축구를 잘하려니 드리블을 잘해야 되겠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공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 쳤다 감았다 쳤다 감았다는 걸 연습한다고 쳐보죠. 이거는 재미없는 활동이에요. 얘한테는. 그렇겠죠? 막 뛰고 가다가 막 그 슥슥슥 제치고 가서 슛도 쏘고 패스도 하고 하는 게 재밌는 건데 제자리에서 아니면 이 좁은 곳에 뱅글뱅글 도는 건 재미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 하기 싫은 일을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연습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자기가 TV를 보는 게 좋고 만화책을 보는 게 좋아서 그것만 계속 한다라는 거, 그거는 끈기나 주의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좋아하는 거, 근데 음악에도 똑같겠죠. 거기서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지금 하기에 지루한 걸 반복하는 연습, 이런 게 집중력을 키우는데 좋은 연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의 아이들은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좀 수월하게 잘 먹히고요.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게 다른 아이들보다 10배, 20배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포기도 되시고 좌절도 되시고 막 화도 내게 되고, 그럼 아이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한 건 기본적으로 시력이 나쁜 거와 비슷하니 안경을 씌워 주시든 드림 렌즈를 갖게 해주시든 그 주의력 자체를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다. 결국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들을 좀 보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덜란드 좋죠. 제 지금 그 지인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이제 지금 막 귀국하는 길에 올랐겠네요. 제 중학교 동창도 네덜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암스테르담의 그 식당에서 마주쳐가지고 회포를 풀었었는데 그러다 또 좀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덜란드라고 하시니까. 고희경님 안녕하세요. 정은정님 올해 2월에 둘째를 낳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둘째가 올해 2월이면은 지금 이제 100일이 이제 지났겠네요. 좀 100일이. 이제 100일 이제 뒤집기 시작하고 그러면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데, 뭐 둘째시니까 뭐 또 익숙하시겠어요. 예쁘긴 한데 그 경이로움은 좀 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금견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공부 싫어해서 미술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니 그렇다 해서 학원 알아보고 있는데 원장님과 세부사항을 정하라 했더니 시큰둥하길래 너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하라고 했는데 좀 있으면 방학인데 방학 시작하면 미술학원 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일단 한번 밀당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을 보면서도 좀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시작하고 싶을 때 얘가 공부를 싫어하는데 왜 부모님은 하필이면 여러 분야 중에 미술을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 따님이 미술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장면이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미술 전시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화보가 있는데 그런 그림책, 화첩을 되게 좋아했다든지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잘 그린다든지 이런 그 어떤 신호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신호를 한번 짐짓 다시 만들어 주시죠. 예. 근데 지금 어머님께서는 뭔가 방향을 정하려면 이 여름방학을 좀 소중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폰만 쥐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그런 이벤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이쁘다 라는 칭찬 하나, 예, 이 정도만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제 방학인데 미술학원 안 가볼래라는 말이 정말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 얘기가 그렇게 막 되게 해로운 얘기는 아닌데 좀 더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맞아 나 이거 좋아했었지, 엄마가 이거 정말 맞아 좋게 보는데 라는 생각까지만 들게 하는 것,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어떤 논의를 했었는지를 회상할 수 있는 단초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힌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살 2월 터울이 좀 지네요. 저희 아이들도 터울이 한 6살 정도 나요. 이렇게 되면 7살 나는 건가? 예, 근데 터울이 많은 형제들이 좀 연년생이나 가까운 형제들하고 또 좀 다르게 서로 오손도손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기 좋으실 겁니다. 예, 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죠. 육아는. 예. 1 더하기 1은 정말 육아는 몇 쯤 되는 걸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또 쭉 스크롤이 확 올라가서 제가 잠시 좀 다시 올렸습니다. 또 이렇게 스크롤에 압박이 생기니까 또 괜찮네요. 느낌이. 뭐 유치원에 있었던 일이 비밀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이제 그런 말 할 나이가 됐죠. 그래도 비밀이라는 말에 새초롬해지지 마시고 그래? 그러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너무 충격받거나 또 너무 정색을 하거나 하는 거 모두 아이들에겐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 주시는 것,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8살 여자아이가 이제 김꼬꼬님 질문인데 8살 여자아이가 친구를 만나면 인사하고 그 다음 대화가 없어요. 친구가 리드를 하면은 말하고 따라가고 하지만 친구도 인사만 하면 아이도 별말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 친구한테 제가 말을 걸고 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말할지 무슨 대화를 할지 연습도 하고 하는데 연습도 하시네요. 좋습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3번이나 있었는데 인사뿐이더라고요. 계속 그런 상황을 연습하는 게 좋을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습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이 많이 돼서 익숙하고 그 연습이 왠지 통할 것 같다는 믿음이 들면 용기를 낼 겁니다. 용기를 낼 거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말을 걸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걸지 않고 둘이 뻘쭘하면 이 친구가 딴 데로 가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좀 계속 내 아이 옆에 좀 있게 해주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친구 둘이서 어디를 같이 간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보호자로서 같이 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뭐 굳이 이렇게 말을 먼저 걸어주지 않아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향이 비슷한 두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서로 가끔씩 툭툭툭 얘기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는 연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시라면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꼬꼬님 말씀드렸고, 친구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 같지는 않아요, 김꼬꼬님. 왜냐면 그럼 연습할까요, 엄마랑?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연습하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심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타고나는 것 같다. 뭐 타고나게 잘하는 아이도 있죠. 하지만 타고나야만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좀 실망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조님, 7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풀배터리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 되어야 웩슬러한테 신빙성 있다고 하던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웩슬러 검사가 신빙성이 있다. 웩슬러 검사는 뭐 전반적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서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검사가 일관성이 있느냐, 뭐 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하고 뭐 이랬을 때나 뭐 아이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한 만 6세 이후에 하는 유아용 검사보다는 소아용 검사가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요. 제 판단으로는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통 유치원 다닌다고 하죠. 이 유치원 때부터는 해도 그 좀 안정적인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뭐 굳이 4학년 때 가서 해야 된다. 뭐 4학년 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는 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그런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심리검사를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뭐 제 대답은 항상 이런 그 질문 때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의 인지 발달이 궁금하거나 공부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싶을 때나 이게 산만한 걸까 그냥 호기심이 많은 걸까 하여튼 궁금한 게 생겨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음 질문 한 번 더 볼게요. 미미님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 7살 아이가 단체는 해야 할 것인데 관심 없으면 아예 빠져버리려고 한다. 학습지는 안 시키는데 수학은 좋아한다. 책도 읽고 잠도 안 자러 갈 정도로 쉽지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아예 빠진다. 이거 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것만 이것만 가지고 단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다른 것들도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조율하거나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주의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해야 단체 생활에서 그룹 모든 활동을 좀 안 하고 빠지는 것, 요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에 속하는 건 맞아요. 이걸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시는데 오히려 자꾸 빠뜨려요. 뭐 행동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더 또 중요하게 카운트가 될 때도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좋아? 비밀이야?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정은정님. 그리고 뭐 모빌 밑에 누워서 있는 행동 같은 거 못 본 척 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막 이 씩씩거리거나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아이들한테는 재미, 나한테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일이 되니까 그런 행동은 못 본 것처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팔님이 엄마 팔님 얘기도 또 스크롤이 올라갔군요. 또 이렇게 좀 볼게요. 사랑받는 딸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한글을 사교육 없이 가정에서 잘 떼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 한글 가르치려고 하면 엄마랑 갈등이 생기고 집중을 못하고 오래 걸리는 걸까요? 준비가 안 됐을 때 시작해서 그래요. 아이의 흥미보다 부모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공부방이나 사교육으로 가게 된다. 글쎄요. 그렇게 되는 데는 분명히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도
한글을 여전히 활자 문자 사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디어나 키즈 카페 등 재미난 걸 많이 경험하는 세대라 그런 걸까요? 그런 영향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키즈 카페보다 미디어, 화면을 시각적인 자극을 너무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면 책이나 글, 활자의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이 글자를 읽히기 전에 책도 많이 읽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말이 재밌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느냐 아니냐가 또 아이들에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사랑받는 딸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긴 한데, 예, 저는 어쨌건 그렇게 가지 않고도 키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기다리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 겨울쯤에는 아마 거의 틀림없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님, 예, 질문 주시죠. 제가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춤추는 걸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번 댄스를 배우러 다니는데 아이돌이 꿈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하고, 그래서 전 춤이 좋으면 댄스학원을 더 다니까 전문적으로 가볼까 노래 배울래 하니 노래 배우는 것도 학원을 바꾸는 것도 더 늘리는 것도 싫다는데 좋은 게 생겼을 때 밀어주고 싶은데 제 욕심인 건가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열리신 분이세요. 이게 아이들이 아이돌 한다 그러면 그 불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그 좀 또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고 말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뭐 피아니스트, 뭐 요리사, 뭐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배우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죠. 아이돌을 보면 이제 아이돌 화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어디 행사나 쇼케이스에서 공연하는 걸 잠깐 보여주는 것도 사실 아이돌을 하게 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직접 보니까 더 멋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수준의 그냥 소망인 거거든요. 아직은 연그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댄스를 배우러 다니는 거가 핵심이 아니고 얘가 배우고 나서 평소에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 무엇을 연습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TV에서 나오는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파고 있는 아이돌 댄스를 그냥 대충 커버하고 뭐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곡의 안무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고 그 동작을 몇 번씩 연습하고 그걸 매일 또는 하루에 할 때 막 폭 빠져서 한두 시간씩 하는 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예. 그런 열정, 그런 것에 대한 그 컨셉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지금 이 옛날 사람님의 따님의 아이돌이 되고 싶은 어떤 목표는 아직 연글지 않았고 밀어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즐길 수 있게, 예, 아직은 즐기고만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야 님, 안녕하세요. 예. 어렸을 때 미술 좋아해서 꾸준히 다녔다고 아까 금기현님이. 예. 근데 그런 게 지금도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지금도 그때 미술을 좋아하는 게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희경님, 예. 7살 여자인데 파자마 파티 한다고 가서 자고 있다고요. 예. 엄마 떨어져서 섭섭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예. 독립적으로 크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운한 마음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좀 빠르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를 뵙고 싶지 않은 건 아닐 테니, 예, 조금 마음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금계님이 공부하는 척만 하는 게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건가요?
아니 사실 이 자유학년제가 되면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공부, 입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1년 정도 유예하게 되는 게 참 이게 과연 좋은 면만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초등학교 7학년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자신의 어떤 생활이나 삶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져서 예. 슈퍼러닝 시스터스님, 예, SLS님.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의 학습적이면서 습득이 빠르고 효율이 좋은 편인데 좋은 면도 있지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좋은 결과를 예,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른 핑계를 찾거나 시도를 안 하려고 한다. 예. 검사 결과로는 고쳐야 할 시기인데 검사도 해보셨구나. 예. 엄마 잔소리보다는 학군지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저게 해결일까? 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뭐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신 맥락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지금 아주 전형적으로 결과 위주로 아이의 생각의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하는 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고 결과를 얻는 것만이 중요해. 그러니까 노력을 적게 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건 내가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고 머리가 뛰어난 건 내가 뭔가 더 훌륭하고 예, 가치 있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이 갇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저거를 깨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뭐 학군지라고 하면은 뭐 서울 같으면 이제 대치동, 이곳 대치동 이런 곳이 이제 뭐 목동, 상계동 이런 곳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그런데 와서도 쟤 나보다 잘해. 내가 노력해서 저거 못 따라가라고 생각하면 결과 중심적인 아이들은 그냥 딱 접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 중심적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당연히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고 그 메시지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네가 열심히 하고 안 돼도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라는 거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에 대한 리액션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아이가 서운해할 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아이들이 뭐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내가 생각한 것에 리액션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그 운동이나 실기 같은 것 중에 얘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배워서 점점 노력해서 발전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거주지를 학군이 이제 좋다고 알려진 곳, 경쟁이 치열한 그런 지역으로 가는 거, 저는 과연 그게 해결일까?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윤영님 질문 볼까요? 사춘기 엄마한테 반항하려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폭발해버렸다고. 예, 알겠습니다. 폭발하실 수 있죠. 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폭발을 지나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빠른 사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빠른 사과가 아이들에겐 나도 잘못하면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실례지만 제가 잠시만 마실 물을 좀 보충해서 오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화면 제가 그대로 켜놓고 갈 테니까 채널 고정은 아니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예. 아, 오늘 방송은요, 12시 30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오늘은 다이앤님이 안 계셔서 여기 딱 정리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 좋았었는데, 예, 잘 안 되는데, 12시 반까지 방송을 하고, 그때까지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질문들을, 예,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 이후의 질문들은 저희 유튜브 질문 폼으로 다시 좀 옮겨주시거나, 다음 방송 때 또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시간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뭐 이 어떤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좀 패스를 하지만 몇 개 중에 골라서 뭐 아직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스크롤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제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요. 뭐 그림 그릴 때 졸라맨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취향이나 그때 당시의 유행이나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속눈썹을 뽑는 것을 꼭 욕구불만의 표현이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다른 신호들이 좀 있을 테니 다른 걸 좀 더 찾아보시죠.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바다님 질문 한번 볼게요. 중3 아들이 나는 공부가 맞지 않는다.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을 하고 싶냐면 모르겠다라고 한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게 좋아하는 게 생겨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기가 관심이나 흥미를 키워온 것도 사실 없을 거고 또 공부가 안 될 거다라는 거 어느 아침에 탁 깨달아서 이제 안 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의 마음을 때리면서 힘들었던 그런 그 시간 끝에 나온 얘기여서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의욕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또 해도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의 이제 상태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점검해 봐야 될 건 공부가 왜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공부하면서 뭐가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제거해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좀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어쩌면 더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지금 너무 우울하고 의욕이 꺾어진 상태에서는 뭐 그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정서적으로 우울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쉽게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도 공부는 감정이다라고 냈지만 공부는 진짜 감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이 맞춰지지 않고는 제대로 공부를 하기가 참 어렵죠. 김진영님, 학교도 안 가고 놀려고 하고 친구 집에서만 자려고 한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그런다라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노는 게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뒤 전후를 좀 잘 파악하고 생각해서 왜 그런 것 같은지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무너진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학교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그런 어떤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이미지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진 면도 사실 있습니다. 예. 예. 햇빛장님, 예. 고1 여자의 시험기간 이제 12시간씩 잔다고요. 너무 많이 자는데요. 수학 학원에서는 쌤이 지쳐서 결국 시험 전에 관뒀다. 공부 아니어도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만 자고 피곤하다. 우울증인 걸까요? 하셨는데 이게 병원을 어디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잠을 정말 시험 기간에만 12시간씩 자는 거는 이건 회피죠. 심리적 회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 아닐 때도 평소에도 뭐 잠을 9시간 이상씩 막 쭉 잔다. 뭐 어떤 날 밤새고 그 다음에 9시간 이상 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9시간씩 잘 수 있는 애다. 그렇다면 수면 클리닉을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 과수면 증후군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점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1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친 면이 특히 있습니다. 예. 사랑받는 딸님이 예. 김성은님이랑 그런 면서 같다고요. 집안일을 잘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잠깐만 사랑받는 따님이 몇 살이었죠? 앞쪽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예. 뭐 몇 살이 됐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는데 보내고 나서 집안일을 하지 마시고 쉬셔야 돼요. 예. 쉬시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아이랑 즐겁게 놀아주십시오. 집안일이 힘들고 잘 안 되는데 너무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고 안 되는 건 조금씩 나아지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걸까요?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엄마가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기관에 뭐 이렇게 가는 것, 그거는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내놓고 집안일을 하고 지쳐서 아이가 왔을 때 또 쉬셔야 되고 이런 식의 그 어리석음은 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웩슬러 검사가 파트별로 이제 그 영역별로 차이가 나면 총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총 점수만으로 뭔가를 딱 이 의미하고 책정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 영역별 검사의 소검사의 차이나 영역별 검사의 차이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 고루고루 고려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살이군요. 2살이면 만두살은 아니겠죠. 예. 데리고 있자니 집안일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고 딜레마라고 하시는데 집안일 잘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만 24개월 미만이면 저는 뭐 꼭 안 보내실 수 있으면 집안일 덜 하시고 안 보내는 쪽이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좀 너무 단호했나요? 속독학원 김혜련님의 질문인데 저 속독학원 다녔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기 전 겨울방학 때 속독학원을 다녔어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쭉 하면은 페이지 하나가 다 들어온다라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긴 했었고요. 이른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나 구절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표현할 수 있고 한 게 더 중요한데 그냥 그 많은 수백 페이지의 내용을 읽고 그냥 줄거리를 기억하는 정도의 독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예. 차라리 한 페이지 아니면 한 챕터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독서 이게 더 사실 현재 시대에 필요한 독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한 3번 읽는 것 이게 요즘 전문가들이 권하는 독서법이죠. 그리고 3번도 연달아서 다 읽었다 다시 한번 이게 아니라 한번 읽고 한 일주일 후에 읽고 또 한 2, 3주 후에 읽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면서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하죠. 물론 이거는 좀 큰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독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스테이지 4 fingers 네. 올 초에서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예, 그다음 말씀이 없네요. 예. 잠깐만요. 예, 잘될 거야님 사연 좀 볼까요? 그러면은 5 손톱 물어뜯기 시작했다고. 뭐 손톱을 물어뜯어도 손톱이 없는 것 가지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꼭 큰 문제가 있어야만 받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떤 건강검진처럼 이 상담을 한번 받고 뭐 필요하다면 검사도 해보고 하는 것 저는 뭐 안 할 필요 뭐 하지 말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긴장감이 높아서 그럴 거고요. 그런 긴장감이 학습이나 정서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지 포핑을 다시 이제 3학년 사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며칠 전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이사를 이제 한 후에 무기력하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여 친구를 못 사귀어서 그럴 수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새 친구를 사귀는 게 매우 힘들어져서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놀 친구가 예. 우선은 집안에서 그래서 가족끼리 이럴 때 더 자주 놀아야 돼요.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시고 이런 거를 정례화하십시오. 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때는 엄마 찬스로 노는 친구들 이런 것들도 좀 맺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뭐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이제 그 접종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접촉해서 노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영상 통화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뭐 서로 저쪽에서 윷놀이를 하고 엄마들이 윷을 대신 놔준다든지 뭐 이런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대면을 대면처럼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그 필요하고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마트폰이 TV로 미러링 되는 이런 테크놀로지나 기술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 보시는 것,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금견님 말씀 동의합니다. 냅둬도 될 걸 왜 목숨 걸고 가르쳤는지. 그쵸? 예. 예. 쭈니러브님, 예. 몇 번 메시지 지우셨다가 다시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인데 친구들 관계가 잘 되지 않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참지 못한다. 본인을 공격하고, 화가 스스로를 향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리고 그들이 무시한 거지만 그들에게 화를 내는 법이나 또 제가 화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없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좀 넘어서고 있다는 뜻으로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를 찾아보시죠. 예, 그래서 이 화를 푸는 것을 도와주고 좀 내리는 거를, 그리고 그렇게 이 사회적 상황에서 좌절을 느꼈을 때 적절히 행동하는 법도 좀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좌절감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민감한 데서 오는 건 아닌지도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밖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에서는 울기 바쁜 아이. 예. 이런 거가 많아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얘 밖에서 완벽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는 좀 더 아기처럼 그런 의무감 없이 막 행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밖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행동을 좀 누그러뜨려야지 오히려 여기서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밖에서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좀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손을 뜯는다는 건 확실히 과하긴 하죠. 이러면 다른 불안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이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왜 불안한지를 탐색해 보셔야 되고,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예. 7살이고 학교 보낼 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사랑받는 딸님. 예. 저는 올 겨울까지, 올 겨울이 갈 때까지는 최소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요때가 요때였구나. 예. 켈리님 다녀오시라고, 이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하은주님 중2 남자아이입니다 하셨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축구선수로 운동 중인데, 본인인가요? 아니죠. 저랑 아빠는, 엄마랑 아빠는 운동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내신 시험을 쳐보고는 자기는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요즘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선행으로 앞서 나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더 이런 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로는 어떤 축구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소질이 있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해서 성장하는 형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 더 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축구도 연습해서 성장하는 형이라면, 만약에 본인이 판단해서 또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어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재능으로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운동하다가 막히게 되면 사실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2 남자인데, 그렇다면 어머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은주님 지금 고등학교 진학을 얘기하는 거 얘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봐선 남자이든 중3이 훨씬 돼서 중3 이맘때쯤 돼야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3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축구를 정말 얘가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할 수 있는 아이인지 그것부터 한번 판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북이가 좋다님, 중3인데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학교 시험 공부는 하는데, 예,
고비걸트님, 이것만 가지고 좀 정보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되게 이 판서식 학원이 잘 맞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제가 탐사가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인데, 하나하나 선생님이 주는 걸 이렇게 받아서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좋은 친구들이 거기에 맞고요. 개별학습은 사실 이제 부끄러움이 많거나 또는 자존심이 센 아이들, 내가 못한 걸 남한테 보이기 싫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조직화해서 생각하는 이 등산가형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이런 그 개별식의 그런 학원이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네. 자, 유민님 질문까지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쭈니러브님 질문은 제가 답변을 뭐 해결해 드리지 못했지만 답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유민님 말씀까지 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3 여자인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을 때 너무 공격적이다. 초3 여자인데. 영재성 아동의 특징 과몰입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영재성 아동들이 다 그러지는 않는데. 126.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클까봐. 일단 이 공격적인 거는 조금 원인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하고 싶은 게 뭔데, 뭘 못하게 했는지, 왜 못하게 했는지, 그걸 못하는 대신 무엇을 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얘한테 아무 손해나 일종의 페널티 없이 또 부모님의 당황이나 분노로 끝이 난다면 계속 이것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호하게 못하게, 또는 거기에 대한 뭐 일단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얘가 왜 무엇을 못하겠을 때 그런지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격적일 때 화를 내서 윽박질러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네요. 위디언저 TV님이 10분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이 12시 33분입니다. 질문들이 여기 조금 더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진아님 질문이나 이화숙님 질문, 그 다음에 수진조님 질문, 현정님 질문까지 그 밑에 질문들, 죄송하지만 다음 저희 라이브 방송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앞쪽에 먼저 이렇게 좀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의 질문 다 끝까지 이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을 넘어가면요, 제가 머리가 약간 정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의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파악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느껴져서, 더 제가 물론 사실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고 고민하는 게 고민을 나누는 거지 뭔가 결론을 내거나 판단을 내려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좀 무게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선 이상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제가 계속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좀 찾아와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공개 채팅창에 내 질문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또 내용도 길고 그렇다라면은 제 유튜브 라이브에 구글 폼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분량의 제한 없이 이 사연을 써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가지고 또 컨텐츠를 만들든지 라이브 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 쪽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세요. 뭐 짧은 사연이나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또 보면은 좀 긴 얘기인데 다 못하신 것도 있으실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많은 분들이 그 뭐 한 50분 정도 전후가 되는 50명이 늘 이렇게 있어주신 그런 그 방송이었고요. 오늘 또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의견 올려주시고 답해주시고 또 저렇게 인사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제 라이브는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하고 있고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 방송을 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격적인 방송은 뭐 11시 한 반쯤에 시작해서 12시 반쯤에 이제 그 마치게 되는 뭐 짧은 그런 시간인데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상황이 돼서 방송을 못하는 날은 빨리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다음 수요일도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밤늦게까지 나를 낭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